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용자에게 문장 한 개를 입력받아서 출력을 해달라. 지난번에 배웠던 뭘 쓰면 된다? 자, input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용자에게 이제 어떤 내용을 입력받는 입력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력받은 내용을 어떻게 변수에다가 담는 방법도 있고, 그냥 얘를 바로 그냥 출력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컨트롤 F5 누르면 원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냥 이제 원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프로그램 실행이 종료되면 꺼졌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인풋을 쓰게 되면 여기다가 뭔가를 입력해달라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AA라고 쓰게 되고 엔터를 치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뭔가를 입력받을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쓸까요? 그냥 A라고 써볼게요. A. 그 다음에 프린트 한 다음에 문장을 하나 한 개 입력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줄 거예요, 저는.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문장을 한 개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오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프린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입력하고 그 밑에다가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입력을 하고 싶냐면 실행을 했을 때 문장을 한 개 입력해서 이 옆에 입력이 되게끔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쉼표 쓴 다음에 AND라고 쓰고 는 쓰고 따옴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실행을 했을 때 옆에서 입력이 됩니다. 보이죠? 이 AND라는 건 뭐냐면 내가 줄바꿈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예요. 원래 프린트 같은 경우는 줄바꿈을 해가지고 출력이 되는 게 정상인데 여러분들이 쉼표한 다음에 AND를 붙이게 되면 내가 입력을 받을 때 옆에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는 요걸 아예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인풋 했을 때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써면 뭐냐면 내가 요 형태로 내용물을 입력받는 게 가능해요. 그럼 실행을 해보면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쓴 거랑 요렇게 쓴 거랑은 완전히 똑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BC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짧은 거는 저는 보통 요렇게 쓰고요. 인풋에다가 뭔가를 내용을 많이 붙인다 하면 보통 요걸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출력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해가지고 여러분 입력받은 내용을 ABC 해가지고 출력을 하면 잘 나오죠. 자, 이번에는 문장 한 개를 입력받는데 그거를 뭘 기준으로? 쉼표를 기준으로 쪼개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쉼표를 기준으로 쪼개려면 뭘 써야 된다? 바로 스플릿, 그렇죠. 스플릿이라는 문법을 써가지고 여러분들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는데요. 자, 스플릿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요? 스플릿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여기다가 점 스플릿. 자, 근데 스플릿 쓰실 때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만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어떻게 쪼갤 건지를 적어줘야 되는데 내가 띄어쓰기를 하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쉼표를 쓰게 되면 쉼표를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엠파스트를 쓰게 되면 내가 요거 기준으로 쪼개겠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쉼표를 기준으로 쪼개기 때문에 여기다 쉼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프린트에서 A 출력해보면 자, 실행했을 때 10, 20, 30.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인풋으로 입력된 내용들은 다 뭘로 입력이 된다? 문장으로, 문자열로 입력이 된다. 그리고 여러 개를 입력했을 때 이런 식으로 리스트 형태로 입력이 되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왜 그래요? 우리가 12, 20, 30을 입력하면 걔네가 값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파이썬이 내부적으로 여러 개의 값을 입력하는 경우에 이거를 리스트로 묶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로 묶은 다음에 그 객체의 리모컨 주소값을 A라는 변수에 연결시켜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플릿을 하는 거는 어떤 특정 기호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쪼개는 그런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또 문장 하나를 입력을 하는 건데, 자, 이번에는 뭐 하래요? 스트립한 결과를 다시 쉼표를 기준으로 쪼개달라. 자, 스트립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다가 실행을 했을 때 내가 앞에 띄어쓰기 하고 쉼표 10 쓰고 뭐 20 쓰고 그 다음에 30 쓰고 띄어쓰기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공백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 스트립이라는 건 뭐다? 스트립이라는 거는 문장에 씌어진 좌우에 발생한 공백을 뭐한다? 제거를 시켜준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스트립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실행을 했을 때 10, 띄어쓰기 10, 20, 30 쓰고 이런 식으로 쓴 거를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보면 20 썼을 때 공백 발생하죠. 왜 그렇다? 스트립이라는 거는 좌우에 발생한 공백을 제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에 공백을 제거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스트립을 요 뒤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띄어쓰기 10, 그 다음에 띄어쓰기 20, 띄어쓰기 한 다음에 뭐 30 쓰고 띄어쓰기.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리스트 오브젝트 해즈나 어트리뷰트 스트립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왜 그렇죠? 요거는 순서를 지금 제가 순서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해본 건데 지금 스트립하고 다시 스플릿을 먼저 쓰게 되면 스플릿한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여러 개 입력하면 지금 심표를 기준으로 쪼갰단 말이에요. 심표를 기준으로 쪼갰기 때문에 더 이상 뭐예요? 그러니까 문장 하나가 아니라 문장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장들이 리스트 형태로 지금 객체가 돼서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후작업을 지금 스트립으로 하려고 하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리스트 오브젝트 해즈나 어트리뷰트, 즉 리스트는 스트립이라는 속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립이라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스트립이라는 거는 스플릿 앞에 두셔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스트립 뒤에다 놓으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리스트 오브젝트 해즈노 어트리뷰트 스트립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립이라는 거는 리스트는 스트립이라는 속성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순서를 여러분들 잘 지켜줘야 돼요. 인풋, 스트립, 스플릿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지켜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튼 요게 이제 정답이에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공백을 앞에다가 10, 그 다음에 중간에 20, 30 쓴 다음에 띄어쓰기 이런 식으로 그러면 깔끔하게 좌우 공백을 제거한 상태에서 입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세 번째 정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엔 사용자에게 숫자 2개를 입력해서 더한 결과를 출력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사용자에게 문장 2개를 입력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문장을 2개 입력해주세요 라고 쓰는 거죠. 자, 그러면 2개 입력할 때 저는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여기서 10, 20. 자, 그러면 10과 20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리스트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린트 해가지고 A의 0번째 그 다음에 A의 1번째 더해봤자 문장과 문장을 더하면 그 결과가 더 뭐다? 문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20이라는 문장이 새롭게 탄생을 하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실제로 얘가 더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 자, 리스트라는 거는 데이터 수정이 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들어온 데이터 값으로 바꿔주는 건데 얘를 뭘로 해서 정수로 형 변환을 해서 이런 식으로 더해주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장이 int라는 요 함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뭘로 변한다? 정수로 형 변환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번째 이렇게 써서 실행을 하게 되면 문장을 2개 입력해서 돼 있죠? 10과 20 이렇게 입력했을 때 30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들어온 데이터를 아예 0번째를 정수로 형 변환을 해서 그 리스트에 있는 요소 값이랑 지금 값을 교체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리스트의 데이터 수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당 값을 수정하는 게 가능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문장 그렇잖아요. 문장으로 들어온 데이터는 내가 문장과 문장을 더하면 그 결과가 문장이기 때문에 그 문장을 숫자로 해서 더하려면 그 해당 리스트에 있는 요소 값을 정수로 형 변환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에게 문장 3개를 입력받는 문제가 딱 튀어나왔네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숫자를 이용해가지고 뭐 더하거나 뭐 곱하거나 빼거나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문장을 3개를 입력받으면 매번 우리가 인트로 형 변환해 주는 게 어때요? 불편하죠. 그죠?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번 0번째, 1번째, 2번째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얘가 인풋을 통해서 입력받은 그 숫자를 알아서 인트로 형 변환해서 그 형 변환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쓴다? 바로 맵이라는 걸 사용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맵. 자,
자, 요거는 너무 기니까 요거 그냥 프린트로 바꾸겠습니다. 프린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풋을 통해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매핑 시켜주는데, 뭘로 매핑 시켜준다? 인트로 매핑을 시켜준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작동한다 했죠?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입력을 받습니다. 자, 데이터를 입력받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1번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뭐, 세 번째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입력받았어요. 그러면 얘가 다 뭐다? 문장. 그 다음에 뭐 20도 문장. 30도 문장인 거죠. 근데 얘가 맵을 만나는데 이 맵을 만나면서 정확하게 된 맵에 있는 뭘 만난 거예요? 인트라는 걸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사용자에게 입력받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매핑 시켜줍니다. 매핑. 뭘로? 10이었던 요 녀석을 뭘로? 정수 10으로. 문장 20이었던 요 녀석을 뭘로? 20으로. 숫자 30이었, 문장 30이었던 요 녀석을 숫자 30으로 이런 식으로 변환을 시켜준다. 그게 바로 뭐다? 매핑에 대한 개념이다. 맵에 대한 개념이라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맵을 이렇게 쓰고 제가 10, 20, 30 이런 식으로 썼다 해서 얘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알아서 매핑을 시켜준다 안 한다? 해주긴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맵 객체가 출력이 되는데 내가 만약에 데이터를 두 개를 입력받고 싶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되냐? 변수를 하나 더 써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 AB 한번 출력해 봅시다. AB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문장 3개인데 일단 2개만 입력해 보겠습니다. 심표 띄어쓰기 20. 자, 그러면 10과 20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력한 거는 얘네들은 문장이 아니라 숫자인 거죠. 왜 숫자예요? 우리가 지금 인트로 매핑을 시켰기 때문에. 근데 이 맵이라는 거는 객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핑 시켜준 결과가 뭐가 나온다? 우리는 10과 20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맵이라는 객체의 주소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만약에 문장 3개를 받았으면 여기다가 ABC라고 써가지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실행했을 때 자, 10 띄어쓰기 20 띄어쓰기 30. 자, 이런 식으로 10, 20, 30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이용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60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자,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3개 정도만 받아서 만족이지 데이터를 10개, 20개, 30개 이런 식으로 받는다 하면 이렇게 일일이 변수를 늘려가면서 쓰는 거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어떻게 했다? 요거를 아예 뭐란 거예요? 리스트로 요 녀석을 또 감싼 거죠. 그래서 리스트로 형 변환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매핑된 결과를 리스트 형태로 형 변환을 시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어차피 우리가 sum이라는 메서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sum a만 써주면 여러분들이 요 리스트의 결과를 더한 결과값 출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 20, 30 이런 식으로 60이라는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 받으면 뭐 0번째, 1번째, 2번째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값을 바꿀 수 있지만 그냥 sum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좀 더 손쉽게 우리가 값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사용자 입력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핑이라는 거는 자주 사용되니까 잘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됐어요.